미국이 코로나 사태의 팬데믹 전염병에서 독감과도 같은 엔데믹 풍토병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미국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 융자금 $10,000 탕감 방안을 8월 안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보석 전시 판매를 하고 있는 고베 주얼 그룹이 마더스데이를 맞아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 특별 보석쇼를 개최합니다. 월가의 큰 손으로 꼽혔던 한인 투자자 빌황 씨가 $200억 달러의 손실을 입혀 주식 사기 혐의로 기소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마침내 코로나 사태의 팬데믹 전염병에서 벗어나 독감과도 같은 엔데믹 풍토병으로 전환하는 중이라고 대통령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평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통제가 가능해 대확산의 위험에 다시 빠지지 않고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마침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 전염병에서 탈출해 독감과도 같은 엔데믹 풍토병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의료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공영방송 PBS와 워싱턴 포스트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구촌에서 팬데믹은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은 분명 팬데믹에서 벗어나 엔데믹으로 전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certainly right now in this country out of the pandemic phase in order to keep that level low. But right now we are not in the pandemic phase in this country. 파우치 박사는 미국에선 지난 겨울 팬데믹의 정점에 있었다가 감속기를 거쳐 지금은 엔데믹으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겨울 오미크론의 기승으로 하루 신규 감염자가 90만 명을 넘었고 수만 명의 중증 입원 환자들과 하루 사망자도 3,000명대까지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신규 감염자는 90만 명대에서 5만 명으로 사망자는 3,000명에서 300명대로 크게 감소해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미국에선 이제 오미크론이 야기시켰던 중증 환자들과 사망자들의 수준으로 되돌아갈 위험은 더 이상 없다면서 팬데믹 전염병에서 벗어나 통제 가능한 엔데믹 풍토병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하위 변이 바이러스로 27일 현재 미국 내 신규 감염자가 하루 5만 명대로 일주일 만에 21% 다시 늘었으나 중증 입원자들은 17,000명으로 4.5% 소폭 증가했고 사망자는 380명으로 20.5%나 감소했습니다. 미국이 공식 선언은 아니지만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사실상 공표한 것은 변이 바이러스에도 여러 수단들로 대응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현재 검사와 치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약국 2만여 곳과 병의원, 정부시설 등에서 신속 또는 PCR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 양성이 나오면 화이자의 팩스로비드와 같은 먹는 치료제를 복용시켜 치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2차 부스터인 4차 접종이 실시되고 있고 모든 변이들에도 강력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 중이어서 올 가을에는 출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감염까지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은 상당히 낮춰준다는 효과가 아직은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 전역에서 혈액 샘플을 연구한 결과 미국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항체는 백신으로는 생기지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만 생성되는 것이어서 오미크론 대유행이 항체 생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 전역에서 혈액 샘플을 연구한 결과 미국 전체 인구의 58%, 어린이의 75%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이미 항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DC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급증했던 12월과 2월 사이 실험실로 보내진 혈액 샘플을 연구했는데 백신 접종률이 낮은 어린이의 감염률이 가장 높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감염률이 가장 낮았다 밝혔습니다. 미 국민 60% 가까이에서 발견된 이번 항체는 백신으로는 생기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에만 생성됩니다.
CDC는 이 특정 항체가 지난 12월에는 30% 발견된 것에 그쳤지만 올해 2월에는 60% 가까이로 늘었다며 오미크론 대유행이 항체 생성에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오미크론 변이에 가장 많이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세 이하의 어린이는 12월부터 2월까지 항체 양성 반응이 75.2%로 오미크론 유행 전 44.2%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12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의 경우 74.2%가 항체를 보유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에서 12월 사이 45.6%보다 역시 크게 증가한 겁니다. CDC는 항체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감염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며 항체의 보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밝혔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최근 아시아와 유럽과는 달리 미국이 재유행을 비켜가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이미 미국민 과반수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 사례는 지난주보다 22.7% 증가해 총 확진자 수는 8,100만 명에 이르고 병원 입원율도 6.6% 증가했습니다. 신규 감염자는 전주보다 늘었지만 사망자는 13.2% 감소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4,300만 명이 1조 6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는 학자 융자금 중에서 1인당 최소 $10,000씩 탕감해주는 방안을 8월 안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립과 사립대학을 구별하지 않고 자신의 공약대로 최소 $10,000를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침내 1년 이상 끌어온 학자융자금 일괄 탕감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한 $10,000의 학자융자금을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현재 상환유예가 끝나는 8월 31일 이전에 확정 발표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의 히스패닉 의원총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학자융자금 빚과 관련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려 살펴보고 있다고 결정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백악관 회동에 참석했던 민주당의 토니 카데나스 하원의원은 히스패닉 의원총회는 대통령 행정권한으로 공립사립대학을 구별하지 않고 학자융자금 빚을 대통령 공약대로 최소한 $10,000는 일괄 탕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나도 무언가 하려고 살펴보고 있으며 내가 조치하면 여러분들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간 걸리는 의회 입법보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학자융자금 탕감안을 단행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탕감액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요구해온 거의 전부인 $50,000는 안 되고 자신의 공약대로 최소 $10,000를 탕감해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신 주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졸업생들의 학자융자금 가운데 연방융자금을 탕감해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1인당 $10,000를 탕감해주면 4,290억 달러를 없애줘 전체 3분의 1인 1,500만 명은 전액, 나머지 3분의 2도 획기적으로 학자융자금 빚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4,300만 명이 연방 학자융자금으로 1조 6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융자까지 합하면 전체 학자융자금 빚은 1조 7천억 달러로 11조 달러에 달하는 주택모기지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의 개인 가계부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에서 보석 전시 판매를 하고 있는 고베 주얼그룹이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특별 보석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대 5,000점의 제품과 특별 증정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맞는 특별 마더스데이인 만큼 서로 마음을 표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고베 주얼그룹 반지천국이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워싱턴 수도권 지역 특별 보석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보석쇼에는 다이아몬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모이사나이트와 진주, 각종 칼라스톤 등 최대 5,000여 점이 전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반지천국 측은 특히 올해는 진주가 유행인 만큼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진주 제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밝혔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저희가 큰 행사를 준비를 했고요. 올해 트렌드가 진주인 만큼 다양한 진주 제품들, 그리고 또 봄이니까 화사한 칼라스톤 제품들 많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반지 천국의 진주 제품은 특수 와이어 공법을 이용해 틈새가 벌어지지 않고 진주의 찰랑거림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지 천국은 진주의 경우 평생 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믿고 선물할 수 있다 강조했습니다. 마더스데이 선물로는 진주 비두 목걸이와 칼라스톤 세트 제품, 브로치 종류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반지천국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반지천국은 이번 마더스데이는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맞는 의미 있는 날이니만큼 특별 할인 행사도 준비했다 덧붙였습니다. 마더스데이만의 특별 이벤트는요. 500불만 구입하셔도 저희가 2종에서 3종 세트를 선물로 드려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모이사나이트를 출시 이래 이번에 최초로 모이사나이트 세일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딱 이번 마더스데이 동안만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둘러본 사람들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많은 보석들을 한자리에서 보고 구매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마침 딸 생일도 되고 해서 뭐 하나 사려고 그랬는데 저런 건 참 개성 있고 재밌는 주얼리예요, 목걸이가. 반지천국은 평소에는 할인을 하지 않는 모이사나이트 제품들도 이번엔 최초 할인에 들어간다며 대형 사이즈 모이사나이트 반지를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라 밝혔습니다. 또한 $500 이상 구매 시 진주 또는 칼라스톤 세트를 증정하는 만큼 연중 최대 할인 행사가 될 거라 자신했습니다. 반지천국의 모든 제품들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에서 세공해 미 전역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반지천국의 마더스데이 특별 보석쇼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닷새간 열립니다. 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에서는 4월 27일 웨스틴 호텔 지하 1층 특설 매장에서 단 하루간 열리고 센터빌은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마크빈 베이커리에서 메릴랜드는 엘리코시티 JJ 골프숍 특설 매장에서 4월 30일과 5월 1일 이틀간 열립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월가의 큰손으로 소문났던 한인 투자자 빌 황 씨가 단 열흘 사이에 $200억 손실을 입히는 대형 사고를 친 끝에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체포됐습니다. 아케고스 캐피탈을 설립해 운영해온 빌 황 씨는 주가 조작을 공모하고 투자은행 등을 속여 엄청난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 투자자로서 한때 월가에서 떠오르는 큰손으로 꼽혔던 아케고스 캐피탈의 설립자인 빌 황 씨가 주식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체포돼 영어의 몸으로 추락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황성국, 올해 58세의 빌 황 씨는 연방검찰에 의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체포된 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연방 뉴욕 남부지검은 아케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창업주인 황 전 대표와 패트릭 헬리건 전 최고 재무담당자를 주식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와 헬리건 CFO가 아케고스 캐피탈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을 조작하려고 공모했고 국제투자은행과 중개업체들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며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빌 황 씨는 지난해 3월 말 단 열흘 안에 $200억 이상 투자금을 날렸으며 노무라 증권, 크레딧 스위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내노라 하는 국제투자은행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빌 황 씨는 가족 자산을 운영하는 패밀리 오피스였기에 비공개 정보가 많았으며 실제 보유 자산보다 많이 투자하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위험한 방법들을 총동원해 이른 시일 내 자산을 늘려 성공한 큰손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말에는 단 10일 사이에 한꺼번에 $200억 이상 잃어버리는 사태를 일으키며 월가를 뒤흔들었습니다. 대형 사고를 친 지 1년여 만에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체포돼 월가의 큰손에서 영어의 몸으로 추락하게 됐습니다. 빌 황 씨는 이미 2012년에도 내부거래 혐의로 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4,400만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또 2014년에는 홍콩 당국으로부터 거래를 금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빌 황 씨는 UCLA와 카네기 멜론 대학 MBA를 나와 자선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며 2018년에는 자산을 $5억 불렸습니다. 그 때문인지 타이거 아시아 매니지먼트를 소유하고 있는 줄리언 로버튼슨의 눈에 띄어 지원금 $2,500만 펀드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해 $50억 자산을 불리는 수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갖가지 불법, 탈법, 고위험, 고수익 방법을 총동원했다가 월가 기록에 남을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